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일입니다. 총선 투표일까지 12일 남았습니다. 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정식을 하는데 언론이 특별히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이름이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고 서울 동작에서 출마를 했는데, 이분이 출정식에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과 현직 부장판사 김재호 씨,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출정식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출정식은 보통 미국에서 하는데, 특히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을 데리고 나온 것은, 공개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마 드문 일이고 해서 이런저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런 글을 남겼네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딸, 그리고 제 남편입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딸을 소개할 때 눈물이 고이고 목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도 씩씩하게 엄마 지지해달라고 우렁차게 외치는 딸은 저의 소중한 별이고 빛이고 나무입니다. 저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저는 맹세합니다. 그 어떤 부정도 불법도 없었음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낮은 자세로 성찰하겠습니다. 엄마의 미안한 마음이 때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앞섰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며 성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쁜 사람들이 만든 가짜 프레임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더 큰 정치, 더 좋은 정치로 크고 작은 실망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가족 문제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곤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굴하지 않고 꿋꿋이 풍파를 견뎌낼 것입니다. 동작에서 태어나 동작에서 성장한 나경원, 어느샌가 저도 4선 국회의원이라는 비교적 큰 정치인이 됐습니다. 이제 강남 4구 인류 동작의 완성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 좌파 세력의 공격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2011년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져서 물러난 다음에 오세훈 대 박원순 대결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부터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좌파 세력이 공격을 하는데, 특히 이 따님과 관련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 또 남편을 엮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사실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또 난데없이 나경원 의원을 친일파로 모는 그런 캠페인도 집요하게 했고, 작년 조국 사태 때는 이 나경원 의원의 이 공부 잘하는 아들,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을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다 과장이든지 왜곡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공격이 집요한 것은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확한 표현으로 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작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느냐,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나경원 의원이 완전히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아마 현직 정치인 중에서 대중연설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 광화문 시위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는 딱 10분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 틀리지 않고, 그리고 높낮이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이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명언을 잘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올린 3대 악법 논의를 앞두고 갑자기 바꿔 교체가 되었습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 그 뒤로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펀치력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당의 힘은 입에서 나옵니다. 대변인의 입, 원내대표의 입,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력을 상대하는 거죠.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리한 언어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경원 의원이 이순으로 물러나면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전투력이 약화되었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저는 받고 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말은 지금 읽어봐도, 특히 작년 초에 국회에서 한 상당히 유명한 연설, 이 유명한 연설에 나왔던 문장을 지금 다시 찾아 읽어보니까 딱 요 사이에 적용될 만한 게 많습니다. 세금 퍼주기 중독이란 말을 썼는데 이런 문구가 있네요. 국회 연설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삼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이 투표일을 앞두고 뭐 가족당 100만 원 주겠다, 100조를 풀겠다, 50조 풀겠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게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야말로 배를 줄이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땀 흘려서 모은 국부를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하는 게 선거 전략으로서는 대성공인 것 같은데 결국 공짜 좋아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죠. 이 길은. 베네수엘라, 코리아가 베네수엘라를 찾아가니까 이거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코리주엘라가 될지 베네코리아가 될지.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 년의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 정권에 의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경원 국회 연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베네수엘라하고 비교한 대목이 있네요.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 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받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의요 정의며 모든 반대 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 독재, 이념 독재, 역사 독재입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나경원 의원이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상당히 앞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뒤지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가오는 4.15 총선이 야당 자유민주 세력에는 매우 불리하게 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씨가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자기 선거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인 전략이 약하고 김종인 씨를 늦게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앞으로 12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절박한 호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박한 호소가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서 다시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 비례정당이 상당한 득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은 위선자라기보다는 위험한 인물이죠. 전향하지 않는 골수 레닌주의자입니다. 골수 레닌주의자를 수호하겠다. 그럼 골수 레닌주의자를 다음 총선 끝난 뒤에는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권부터 하겠다. 그래도 유권자들이 그런 정당, 그런 후보를 지지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코리아냐, 코리주엘라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